자, 수능 유형픽 독해 실력 13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같은 강의 방식으로 진행될 거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해석과 내용 정리, 그 다음에 어법, 어휘, 서술형, 그 다음에 유형까지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좀 단축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단축된 시간으로 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이 강의의 주된 목적이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계식 시계의 발전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수도사에게 영향을 받았대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여기죠. monasteries. 여기에서 보시면 질서와 그런 일상인 늘상의 그 일상이 예인 수도원, 즉 예시인 그런 수도원에서 살았던 그런 수도사들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루틴, 그냥 명확하게 뭔가 질서정연한 그런 삶이 일상인 그런 수도승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계를 만들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야 됐대요. 그래서 그런 수도원의 종은 울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정확한 그런 인터벌, 간격으로 뭐냐면 알리기 위해서 하루에 7시간, 즉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정해진 그 하루에 7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정확한 간격으로 알리기 위해서 수도원의 종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그들은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당연히 수도사들이겠죠. 수도사들은 지켜야만 했다. 정확한 시간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이 종은 그 정확한 간격으로 울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시계들은 여기 보시면 뭐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데 무게인데요. 감긴 무게예요. 묶인 무게예요. 묶인. 로프에 묶인. 그리고 어디 보자면 회전하고 있는 그런 드럼에다가 묶여져 있는 그런 무게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 이상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그런 결정되었는데 관찰함으로써 그런 로프의 길이를 관찰함으로써 결정되었대요. 뭐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다가 이 드럼 여기에다가 줄이 이렇게 감겨 돌아가는 거죠. 이걸로 지금 저는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진자의 발견은요. 17세기에 있는 진자의 발견은 여기 보시면 광범위한 사용, 즉 시계와 거대한 공공시계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이어졌대요. 진자라는 것이 시계로 같다는 거죠. 결국에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요. 여기 보시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뭘로 바뀌었냐면 서빙 타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 무슨 말인지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시작했는데 따르기 시작했대요. 그런 기계적인 시간을 뭐보다는 그들의 자연 신체 시간보다는 기계적인 시간으로 시간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은 먹었고요. 뭐냐면 식사 시간에 먹었고 오히려 그들이 배고팠을 때보다는 오히려 식사 시간에 밥을 먹었고요. 그리고 침대로 갔다는 거죠. 그 시간이었을 때 오히려 그들이 졸릴 때보다는 시간이 되었을 때 잠잘 시간일 때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기 간행물과 패션도 매년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때가 되었을 때 뭔가 패션이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싶어서 그렇게 패션이 아니라 뭔가 그것 또한 뭔가 정기적인 행사처럼 됐다는 거예요. 즉 세상은 질서정연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시계가 발명된 기원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게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에 대한 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의 기원과 그 영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내용 없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법 짚어볼게요. 주격관계대명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투부정사는 너무 간단하니까 사실 좀 여기에서는 제가 뭐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나 아니면 어법적으로 문법적으로 설명 위주보다는 간단한 포인트를 짚고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B 형태 하나, 그리고 사실 3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좀 서술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문장을 서술형이라기보다는 사실 nothing more than 이라고 해버리면 최상급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즉 그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최상급 표현 중에 나중에 배워보면 하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아시는 선생님들은 이걸로 문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에도 제가 한번 뭐 수동태 하나 짚어놓고 그 외적으로는 굳이 막 어법적으로 뛰어난 부분들은 없거든. 두드러지는 부분들은 없거든요. 여기 PP 형태나 만약에 있다라면 리드 투 하나만 별표만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어와의 동사의 거리가 멀게 되면 늘상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짚어드리고요. 그 외에는 굳이 없어 바로 어휘로 넘어가겠습니다. influence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ccurate나 아니면 regular 이라고 하는 부분, 왜냐하면 여기서 regular나 accurate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어휘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원에서 시계가 발명된, 즉 원인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이어서 예를 들어 뭐 lead to도 종종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follow가 lead to로 되면 안 되고요. follow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뭐 orderly 정도가 될 것 같네요. orderly 같은 경우에는 실제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한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짚을 부분 없고 유형적으로는 제 생각에는요 시간 순서 따름이기 때문에 순서라고 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쉽게 얘기하자면 뭐 서술형이나 아니면 오히려 빈칸 정도, 아니면 제목이라고 좀 제가 한번 정해놓고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유형소개 끝내서 1번 지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지문입니다. 1960년대 녹색혁명은 보아왔는데 그런 세계적인 농업 생산의 발전을 봤대요. 뭐냐면 국제기구들로부터의 재정 지원 덕분에 세계 농업 생산의 발전을 보았다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지금 농업 생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그 시작은 주로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냐면 현대화하는 거래요. 좀 더 언더디벨롭이라고 했을 때 발전이 안 된, 즉 낙후된 그런 농경, 어떤 가난한 나라들 중에 일부분인 그런 농업 부분을 현대화하는 데 초점이었대요. 그러니까 국제기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세계 나라들 중에서 좀 낙후된, 농업 생산이 좀 낙후된 지역을 좀 현대화시키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 세계기관의 그 자금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목표로 했다는 거죠. 도입, 즉 기계화의 도입이나 살충제, 그리고 뭐라고 하면 잡종 종자, 그냥 하이브리드라고 했을 때 좀 잡종 종자라 그러면 조금 그 낮은 표현 같고요. 하이브리드 시즈를 그러면 좀 개량된 그런 씨앗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량 종자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한 표현입니다. 이런 국가들에게 개량 종자 기계와 살충제들을 도입함으로써 뭔가 목표를 했다는 거죠. 도입하는 걸 목표로 했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냐면 그들의 농업 생산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현대적인 그런 살충제 기계화들을 도입을 목표로 뒀다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실현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재정적 이점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그런 결과가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것은
most effective 가장 효과가 좋았던 나라에서는 비판을 받아왔대요. 뭘 이끌었냐? 환경적인 그런 피해 그리고 widening the gap이라고 했을 때 좀 그 갭을 격차를 늘리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갭을 늘리고 환경에 피해를 주었다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대요. 그래서 게다가 여기 뒤에다 한 번 더 가볼게요. 게다가 증가된 상업화라고 하는 것은 초래했는데요. 증가를 초래했대요. 국제 무역의 증가를 초래했고 이것은 많은 지역 생산자들이 경쟁할 수 없도록 하면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 국제 무역 증가를 초래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네요. 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들에 대해서 현대화하도록 계속 지원을 해줬는데 성공은 했다는 거죠. 성공은 했는데 환경 피해도 많고 빈부격차가 좀 늘어난다. 그 다음에 그 상업화의 증가는 국제 무역을 증가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쌀들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쌀들이 더 싸지게 되면 물론 해외에서도 더 많은 쌀들이 생산되고 저희도 뭐 국제 무역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작은 규모로 쌀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경쟁력을 잃죠. 대량으로 만드는 것과 소량으로 만드는 거에는 당연히 조금 대량으로 만드는 부분에서 비용도 싸고요. 그 다음에 기계화가 되면 작은 지역보다는 큰 지역에서 기계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왜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비용, 금전 부분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소규모의 입장에서는 사실 기계가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계를 안 쓰다 보니 인건비가 많아지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재정적 비용들이나 계산상을 봤을 때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한 이점과 혹은 단점들이 공존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녹색혁명의 장단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이어서 어법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어법은요. 사실 지금 여기 수능 유형 페이지에서는 지금 어법적으로 지금까지는 굳이 짚을 만한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간단한 것만 조금 짚을게요. 여기에서는 그냥 BPP 정도, 수동태 정도, 그 다음에 뭐 ing는 너무 당연할 것 같고 여기도 수동태고요. 그 다음에 인어들 투부정사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where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런 현재 완료 수동태 정도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which 부분 혹은 enable to compete 라고 하는 부분도 뭐 한번 봐두시면 좋을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바로 어법적인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현대화나 아니면 focus 정도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irect나 아니면 increase, 그 다음에 positive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별표를 하나 쳐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criticize나 effective도 제가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네. 그 외에는 unable 정도. 사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positive나 effective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positive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빈칸, effective도 빈칸인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effective일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여기 1, 2, 3, 4번은 중요한 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5, 6, 7번은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positive 대신에 not를 빼놓고 뭐 negative 하면 맞는 단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효과가 좋았던 지점에서 안 좋은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정말 빈칸 냈을 때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곳이긴 할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이렇게 그래서 5번은 삽입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구간이고요. 특히나 6번은 빈칸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문 정리하면 아마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강의 들으면서
아마 정리하는 데 좀 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요, 삽입이나 오히려 빈칸 정도로 제가 정리해놓고 바로 뒤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지문 가도록 할게요. 네. 1번은 아마 그 정도면 정리하면 충분할 거라고 제가 생각되고요. 2번 지문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씨 뿌리기는 날씨인데요. 뭐냐면 어떤 날씨냐, 날씨를 수정하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고안됐는데 컨트롤하도록 고안됐다는 거죠. 뭐냐면 구름으로부터 오는 그런 종류, 그냥 강수의 종류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고안됐대요. 쉽게 얘기하면 구름 씨 뿌리기는 강수량이나 종류를 조절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가보겠습니다. 어려운 말이 나오겠지만 가장 임팩트 있고 간결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것은 시도 되는데요. 뭘 통해서냐면 로켓을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펠릿을 여기 보시면 드라이 아이스와 요드화은이라고 하는 거죠. 이 펠릿을 포함하는 작은 로켓을 쏘아 올려 보낸다는 거예요. 진짜 쉽게 얘기하면 로켓을 쏴서 강수량이나 종류를 조절한다는 거죠. 구름에서의 종류라고 얘기한다면 눈이나 우박이나 비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비록 구름 씨 뿌리기는 영향을, 사이즈나 그런 구름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문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whether or not 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것이 그런 증가시키는지, 강수량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otherwise 그렇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강수량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이걸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리는지 아닌지 결국 하나의 결과치밖에 모르기 때문에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즉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 구분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강수량이, 여기 보시면 구름 씨 뿌리기로 의해서 그 다음에 자연 강수량의 변동성 때문에 구름 씨 뿌리기로 인한 강수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쉽게 로켓을 쏘아 올렸을 때 혹은 아닐 때 두 개의 결과치를 못 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는 거예요. 또한 구름 씨 뿌리기는요 될 수 있는데 뭐냐면 논란이 많은 관행이래요. 왜냐하면 그런 강수량이 누군가에 의해서 환영을 받는 그런 강수량이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논란이 많다라는 거죠. 누구는 비를 안 좋아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비를 좋아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키 리조트들은 아무래도 만족할 거라는 거죠. 그런 증가된 강설량의 그런 전망에 좋겠지만 그런 지역 통근자들은 조금 더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씨 뿌리기에 대해서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환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아마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정도면 아마 큰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라서요. 제목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씨 뿌리기의 예상된 효과
정도면 아마 될 것 같고요. 제목으로 약간 적절하기보다는 아마 여기서는 제가 봤었을 때는 뭐 순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다른 유형으로 좀 적합할 것 같아요. 어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 대신 정리하고 디자인드라는 PP 형태의 분사 구문, 분사 구문이라기보다는 과거 분사나 짚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가보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장은 이 질문, 이 의문이 남아있다라는 하는 부분이요. 혹여라도 이 글의 주제에도 조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이것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 remain 다음에 as2 형식으로 나오게 되면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식 서술형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늘상 중요하다는 점과 투부정사, 진주어 구분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고 있는 이 대신 동격의 대시니까 다른 것보다 좀 우선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어법적으로 나온 부분들은 다 정리했는데요.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어법적으로 두드러지는 그런 형태의 그런 부교재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어휘 한번 짚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control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contain, remain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estimate나 discern 정도, 혹은 뭐 is caused, 그리고 조금 더 이어나가서 controversial,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pleased나 아니 different 정도.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휘로 다르기가 조금 더 좋고요. 어법보다는. 그래서 어휘 정도나 아니면 순서로서 조금 활용하거나 특히나 연결사로 좀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문장에 지금 연결사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however 같은 부분 뭐 이런 식으로 평범하게 짤 수도 있고요. 아니면 3번만 따로 놓고 4번, 5번, 6번, 7번 정도로 어떻게 보시면 순서 문제를 출제하기 되게 용이한 그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연결사들은 종류별로 다 유의어나 그런 반의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도 해보시고요. 이런 연결사들에 대해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하나하나에 제가 이제 그 지문들 다 넣게 되면 사실 3번, 그 다음에 4번, 5번과 6번 정도가 있는데 지문이 한 7개, 6개가 되게 되면 한 강의에 보통 4, 50분이 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잘라서 한 20분, 그래서 학생들도 좀 짧게 강의 듣고 다시 복습하고 다시 한 번 강의 듣고 좀 짧게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 시간을 조절하는 거니까요. 조금 귀찮더라도 강의를 짧게 나눠서 들으시면서 복습도 좀 라이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지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